습니다. 자, 88번 문법 문제인데요.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사실상 3번도 그렇고 같은 부류예요. 일단 1번은 look forward to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드렸던 자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to가 전치사 to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써서 to 부정사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출제할 때 자주 애용하는 부분입니다. 문법 문제 출제할 때 자주 애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영어 과목 1차 시험 앞두고도 정리해드렸던 문법사항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제가 한 번씩 다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이 문법 문제 틀리실 일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때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취하면 안 되고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 동명사 형태인 ing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자, be busy ing 해가지고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죠? 원래는 이제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생략되고 쓰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be busy ing라는 형태로 ing 하느라 바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ing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문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3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be used to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제가 뭘 정리해드렸었냐면 be used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오게 되면 자, 그때는 또 동사가 오게 되면 동명사 ing가 와서 ing 익숙하다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be used to는 투동사 원형도 가능해요. 이때는 to 이하에 익숙하다가 아니라 to 이하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앞에 오는 주어가 사용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동사가 없이 used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이때는 예전에 한때 to 이하 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요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he's used to eating alone every evening이죠. 매 저녁 때마다 혼밥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be used to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to는 부정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치사로서의 to예요. 그래서 eating이라는 ing 형태가 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하자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자, 5번 같은 경우도 there is no ing that 하고 이렇게 가죠. 자, there is no ing that 이렇게 가는 형태인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지금 denying이 들어갔죠. deny가 부인하다라는 얘기니까 that 이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이다라는 자, 그런 내용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there is no denying ing 형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There is no ing that 하게 되면 that 이하라는 내용을 ing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gorgeous. gorgeous는 아주 좋다란 뜻이에요. nice하고 great하고 wonderful하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곳의 날씨는 정말 기가 막혀요. 끝내줘요. 자, not mentioning the wonderful food. 맛있는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맥이어야 되는데 이때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mentioning 다음에 지금 뒤쪽에 이제 the wonderful food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not mentioning이 아니라 not to mention 다음에 명사가 온다든가 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혹은 절이 오게 되면 이제 대절의 형태로 이어지거든요. that 이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는 mentioning이 아니고 to mention이라는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8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딱 보니까 if절로 시작하는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I 다음에 hadn이 나오고 그 다음에 eate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breakfast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의미를 파악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경제사 영어 과목에서 해마다 꼬박꼬박 2문제 이상씩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제되는 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자, 그러니까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if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이놈이 가정법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가정법에 사실 이제 뭐 개념 같은 거 배울 때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사실 쌍수대로 환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사 어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동사 어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동사 어형을 선택하면 되는 일종의 깔맞춤 문제라서 사실상 문제 풀기는 굉장히 빠르게 문제 푸는 게 수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는 절대적으로 환영받는 게 가정법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거는 가정법, 자,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 가정법의 뒤에 붙는 말들은 실제 그 시제를 갖다가 쓰는 것이 그 시제의 의미까지 반영한 게 아니라 이 시제의 형태만을 차용해 온 거예요. 시제의 형태만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반대되는 가정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정법 과거거든요. 자,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시제 형태가 과거 시제 형태예요. 그리고 자, 주절을 보게 되면 조동사가 필히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would, could, should, might 같은 조동사를 이제 시제로 분류할 때는 과거 시제 형태에 해당되는 자, 이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자, 그러한 구조를 지니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지금 이렇다라면 지금 이럴 텐데 내지는 지금 이렇다라면 앞으로 이럴 텐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줘요. 얘를 보여주든 아니면 얘를 보여주든 둘 중에 하나 보여주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얘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문제는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had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주절은 주어가 등장하고 자, 조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는 다 무조건 등장을 해야 돼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다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 완료 형태를 가져다가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절은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d, pp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동사 뒷자리네. 본동사,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ad를 쓰면 안 되고 have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과거분사 형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둘 중에 역시 하나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 하나를 보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두 가지 동사 어형만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쓰이는 동사의 어형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해석 없이도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89번 문제는 함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반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트위스트가 자, 이렇게 꼬아낸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I 빈칸 hungry now가 들어갔죠. 그죠? hungry now가 들어갔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 now.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now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had pp로 시작을 했으니까 뒤쪽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격 급한 분들은 이거 보시고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하셨다가 아마 급한 성격 때문에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결과절에 자, 주절에 지금 now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주절에 가정법 문제인데 주절에 now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면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 있죠. 가정법 자,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섞은 거예요. 섞은 거.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아시겠죠? 원래 가정법 과거는 예전에 이랬더라면 예전에 이랬을 텐데예요. 가정법 과거는
지금 이렇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내지는 지금 이렇더라면 앞으로 이럴 텐데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합 가정법은 두 개가 섞여요.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입니다. 혼합 가정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if절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had pp가 나와요. 예전에 이랬더라면 근데 주절엔 가정법 과거가 돼요. 지금 이럴 텐데 그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예, 동사 원형이 붙어서 가는 이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 걸맞는 형태가 이어집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자, 주절은 가정법 과거예요.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된 거죠.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혼합가정법이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끝에 now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8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now를 보시고 아 이거 혼합가정법이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내가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얘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 형태를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9번 문제 정답이 5번의 would be가 됩니다. If I hadn't eaten breakfast, I would be hungry now. 내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과거에 아침 식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자 그런 내용을